오늘이 8월 1일이에요. 8월 1일. 근데 경로했다는 그날이 7월 31일 어제였어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이 대통령실 800-7070 네. 으로부터 있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기록을 다 보존을 하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다 포함해서 휴대전화, 네. 통신 기록, 그거 증거 보존을 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거든요. 800에 7070까지. 800에 7070까지. 이거가 법원에서 만약에 받아진다면 저는 이거는 계속 뭐 그래가지고 뭐 법원에서 근데 최소한 증거 뭐 기록 보존은 해줄 것 같아. 네. 그러면 이거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임성근 사단장이 뭐 물러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할지라도 명예 전역 지금 신청했지 않습니까?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뭐랄까요? 그 이렇게 살인 사건이 났는데 영화 보면 그 위에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냥 흙만 덮는 게 아니고 그 위에다 시멘트로 발라버리는 그런 작업. 근데 예. 국기문란 사안은요 이게 덮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권력은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게 핵심이고 과거에도 BBK는 권력형 범죄가 아니라 개인 범죄인데도 그렇죠. 그게 10년 덮여 있다가 특검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구속됐거든요. 그러니까 못 덮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국기문란 사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동원돼서 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진실로 접근할 수는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그 임기 끝나고 밝혀지느냐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명예 전역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텐데 명예 전역이 될 거냐도 사실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손발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경찰이 일단 불송치 결정을 했잖아. 경북경찰청에서. 그러니까 임성근이 이제 그거 들고 나오겠지. 근데 검찰로 그런데-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네. 물어봤어요. 국회에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 전역이 안 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해군에서 심사를 해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에선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공수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해군본부에서 심사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 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신장관이 그다음에 이 자리에서 지적된 것 중에 하나가 징계 없이 지금 정책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정책 양반은? 연수야. 이 중기가 없어 지금 이 그렇죠. 양반이. 근데 네. 군 인사법에 보면은 군인으로서 위탁 교육이나 그 밖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에 복무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아 맞다 그거 있다. 그래서 네. 이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보면은 요 부분이 걸림돌이 명예전역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그래서 당장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 다만 공수처가 예를 들면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 혹시 그때 가면 모르겠는데 당장은 어렵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박정훈 대령 사건 지금 1년 돼가고 있잖아요. 저는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종호 씨 관련돼가지고 막 문제제기 되다가 지금 백혜룡 경정 얘기까지 그렇죠. 나오잖아요. 백혜룡 경찰 경정. 수사 외압 문제가. 예.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다 지금 이종호 씨 연관성이 좀 있는 사안들로 그렇죠. 지금 밝혀져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사람들이 만약 국가기관의 개입을 한 군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 또 백혜룡 경정 같은 분들이 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은 이 윤석열 정부에도 당연히 타격이 큰 것이고 저는 이 진실이 언제까지 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묻기는커녕 당장 다 고구마주기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나 폭발하겠죠. 그리고 폭발하겠죠. 잡아와야 돼요. 중요한 우리가 점이 지금 착하고. 꼭 우리가 상기해야 할 점이 최상병 유족 측이 네.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 경북경찰청 이 결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네.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유족 측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요거는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임성근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좀 수사를 해보라. 맞습니다. 유족 측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자꾸 국민의힘에서 수사외압 문제와 최혜병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규정하는 문제가 별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별개일 수가 없는 게요. 별개일 수가 없죠. 아니, 수사외압을 그 최혜병 사건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외압이 있었다 그러면 논리 필요, 이거는 더하기 빼기 산수 그냥 논리거든요. 네. 수사외압을 가했다. 그럼 당연히 최혜병 사건에 대한 죽음의 진실을 못 밝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동된 문제인데 이걸 자꾸 분리해가지고 자꾸 잔머리를 쓰니까 그렇지. 당연히 최혜병의 유족들은 가슴이 아프고 네. 너무 답답하신 거죠.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힘드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발을 푹 담궈버린 게 회수한 다음에 집단항명으로 그 다음에는 항명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박정훈 대령을 기소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 중이잖아요. 이걸 사실 대통령실이나 지금 국방부 입장에서는 아 그때 기소하지 말고 적절하게 그냥 넘어갈 걸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왜냐하면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럼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에서는 야 기소 유지해 공소 유지해 그 이야기를 계속했거든요. 사건 초기부터 그냥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좀 다른 입장이에요. 네. 나경원 의원 좀 공소 취소를 막 요청을 했어요. 공소 취소가 여기는 아니라 공소 취소하지 말라. 공소 취소하지 마. 너희들 공소 취소하지 마. 들어왔어. 링으로 나경원 의원하고 좀 다른. 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붙으면 너희들 죽어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부 문서를 보면 네. 수사단 내부 문서를 보면은 그러면 박정훈 대령은 누구에게 항명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애초에 원본은 장관한테 항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게 장관이 싫은 거야 그거를. 그거 찍찍 긋고 사령관으로 볼펜으로 고친 거잖아요. 근데 찍찍 긋고 어떻게 사령관으로 이게 공식 문서야. 괴로워요, 진짜.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장관이 부담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한번 그걸 아마 법에 따라서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항명의 대상이 사령관이냐 장관이냐에 따라서 아마도 뭔가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뒤늦게 아마도 그럴 수 과정에서 고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졸속적으로 네. 항명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은 거를 네. 만들어내면서 이루어진 상황이냐를 보여주는 단서라는 이게 거죠. 저는 왜 그 찍찍 긋고 사령관 했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네. 장관이 되면은 뭔가 법리상 문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걸 항명으로 못 엮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지우고 사령관으로 한 것 같아요. 직속상관이 직속상관. 아니라? 왜냐하면 네. 군사경찰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렇죠. 네. 5조에 군사경찰을,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죠. 네.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고 근데 장 했어요. 김계한이네. 김계한이니까 이거를 짜맞추려다 보니까 원래는 장관으로 그냥 넣어가지고 보고서를 써서 진행을 했다가 야 아니다 군사경찰법에는 부대장으로 돼 있다. 야 지워 사령관 김계환 요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군사경찰법 5조 그 이렇게 왜냐하면 법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법조항. 이첩 보류를 결정한 거는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의 꼬인 거지. 그렇죠. 논리적으로. 이첩 네, 보류를 결정한 건 장관인데 이 말을 지금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한 명이 그러면 안 서는 원래는 거지. 장관 지시를 니는 안 들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저 직무 관계를 살펴보면은 이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으로서 지시를 받아야 될 대상은 사령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김계한 사령관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이첩 보류를 내가 장관한테 지시를 받은 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이첩 보류를 지시를 했다. 고려 근데 항명이네. 지시를 안 했어. 지금 박정훈 대령 변호인 측 이야기에 따르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야. 아니 오히려 김계한 사령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야 이거 이렇게 했다 우리가 직권남용 걸리겠다 이렇게 카톡으로 걱정하는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장관 지시를 거부했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를 지금 이렇게 가려니까는 사령관이 약한 골이어서 장관 지시를 하려다가 그렇죠. 이렇게 가면 법리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어서 고민하다가 그냥 사령관으로 일단은 좀 두줄 지워. 네. 두 줄. 이게 이렇게. 정황상으로는 약간 약점이 있지만 법리상으로 완벽한 걸로 가자. 그래서 사령관으로 간 거다 지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의심이 돼. 것도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아마 진실을 알고 있다고 봐요. 법률 검토를 한 2시간 해보니까 요거는 그냥 찾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지. 군사경찰법 5조에 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김계한으로 지휘감독자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는 김계한 사령관만 단돌이 하면 되거든요. 지시했다고 하자. 명령했다고 하자.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